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통이 비밀이에요. 됐죠? 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좀 늦었어요. 저희 그 장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바람에 지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너무 늦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오늘은 농촌 기본소득, 농민수당, 농가수당 이런들 네, 이게 지금 소리를 줄여놔야 되는데 네, 일단 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고요. 일단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특히 강진에는 저를 오늘 마침 생일이라고 이렇게 또 꽃다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술에 잘 받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선물 주셔도 뭐 제가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자꾸 날려오네요. 우리 여기 주민분들 일단 소개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누구부터 하실까요? 자, 왼쪽이신 분? 아니, 아무나 하세요. 준비된 순서대로. 네, 저는 전원남도 일통장연합회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남도다스 1번지 강진을 찾아주신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뭐 준비된 대로. 네, 저는 농민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변호사 짓고 있는 장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마을 안풍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송현비입니다. 후보님 이쪽입니다. 네. 아니, 그쪽만 보시는데. 뭐 사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장님 질투하지 마시고요. 이장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풍마을에 살고 있고 양봉, 두릅, 무화과, 레드향 그렇게 농사짓고 살고 있는 김혜옥입니다. 후보자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 이제 특비사항이긴 한데 이분이 연세가요 6학년이시라는데 믿어지십니까? 오. 농사 짓는 내용물 때문에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께서 저희 마을을 찾아주신데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풍마을에 사는 오병영입니다. 주로 농사를 주부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사, 네네네. 고추농사, 벼농사를 주로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오지학 선생님? 네, 저는 우리 여기가 고향이면서 고추농사 짓고 일반 농사 짓고 사면 제 학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너무 뵙고 싶었고 유튜브로만 보다가 실제 보니까 아주 잘했구만. 죄송해요. 네, 겁나게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하고 거의 동갑내기 같아요. 네, 저 동갑입니다. 하여튼 용띠입니다. 네. 저는 농사 짓고 살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대통령 되실 겁니다. 네. 오재학 씨, 같이 맘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터키팀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터키팀 대금력으로 오늘이 생일이라 사실은 뭐 육사 용띠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5년을 하루 뺐지. 좀 짧은 게 아니니까 네, 좀 존중해 주시고. 네. 농담입니다. 네. 약간 썰렁은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런 인기가 없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공통으로 얘기해 볼 만한 공통의 주제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다는데 혹시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농민수당을 받는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농민수당인가요? 농가수당인가요? 농어민 공익수당. 그러니까 가구 단위로 받는 거예요? 농민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농민수당이라는 명칭은 그런데 실제로 농가 단위로 받고 있는 거군요. 강진이 농민수당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19년, 3년 재작년. 재작년이군요. 그러면 혹시 누구보다? 강진군이 그 교수님 경기도보다 먼저 시작했다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우리 그 농어촌 소득이 시작을 하는 것은 70만 원대 시작한 것이 전국이 최초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농민수당 제일 먼저 한 데가 해남 아니었나요? 60만 원. 직접으로 한 것은 강진이 70만 원 처음 먼저 했죠. 그 다음에 그 꼴을 떨어서 해남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자부심이 엄청나십니다. 왜 자꾸 해남 얘기를 하냐? 강진이 먼저다. 만나보세요. 우리 강진 박수 한번. 강진 교수님 계세요? 아까 강진 교수님. 이 행사에 참여하면 또 선거법 뭐 정치 중립 뭐 그럴까고 가버리셨군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잘못하면 또 코가 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만 위반해도 막 이만큼 처벌받는 사람이 제 근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뭐 위반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농민수당 그러면 자랑 좀 해보실래요? 뭐 어떤지? 제일 먼저 했다고 이렇게 막 자부심이 넘치시는데. 농민수당을 저희들이 그 70만 원씩 받고 있다가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10만 원이 줄고 60만 원으로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수능을 하고 거기에 맞겠죠 합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모든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은 좀 더 펼쳐서 농촌이 정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희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농민수당 이게 좀 실제 생활에는 좀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사실 가구 단위로 연간 60만 원이면 월 5만 원이고 가구원이 어제 3명은 보통이 될 텐데 좀 실제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주시니까 도움은 되고 있죠. 또 저희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더 많이 주시면 좋지만 그렇구나. 그나마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하게. 저희는 이제 농민 공익수당이 나오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그게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역 경제에 조금 그나마 그게 조금 돌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를 조금 완화를 조금 해주는 거는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렇죠. 이게 농민수당, 농가수당 또는 뭐 기본소득 이런 게 현금이 아니고 사실 소비 쿠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정 지역에만 쓰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소비 쿠폰이라 실제는 소득 지원 효과보다는 매출 지원 효과가 훨씬 더 큰 면이 있죠. 동네에 없어지는 가게들도 더 생기고 그런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런 게 돌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라도 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값이나 이런 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에 주기 때문에 저희 농민들은 비료나 이런 거 구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죠. 어르신들은 이제 미장원 같은 데 가셨을 때 커트만 하려고 하셨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면 화마다 하시고. 본인은 안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비만 할 건데 아무래도 지원이 있으니까 추가의 소비를 하게 되더라 그 말이군요.
그렇죠. 미용실 주인도 이제 원래 머리 커트만 하다가 파마를 하면 수입이 되니까 또 옆집에 가가지고 네. 치킨도 사 먹고 그렇죠. 옷도 사고 네. 네. 또 옷가게 주인은 또 돈 버니까 신발도 좀 사고 네. 네. 그게 돈이 돌고 그러는 거죠. 네, 처음에는 처음에 강진에서 농가 경영안정 자금을 해가지고 70만 원 지급되려고 그걸 결정하는 순간에 많은 강진의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 상인협회에서 이게 농민들만 주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농가에만 지급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 돈이 상품권이 계속 들어오니까 왔다 이거 좋은 거 나중에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왔다 이거 좋은 거 그런 생각 안 하군요. 몸에 좋은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강진군이 1980년대 제가 8학번이거든요. 80학번.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는 강진 인구가 거의 10만에 육박에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놓고 보면은 인구 감소가 급격히 돼서 지금 몇 명이요? 3만 4천 2천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강진 지방 자립도가 재정 자립도가 한 22개 10년에서 19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9% 정도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농사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놓고 본다면은 2030 세대가 정말 농촌의 귀농귀촌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분명히 이거 와서 한 10년씩 농사를 지면은 1년에 애기 한 번 나오면 한 1억 주든 2억 주든 하고 2명 나오면 한 3억 4억 주고 또 3명 나오면 한 5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촌이 상당히 활발하고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기는 좀 당당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농촌 인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누가 통계를 부어보니까 뭐 세금 깎아주고 뭐 비료 지원해주고 직불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합치니까 가구당 연간 한 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해요. 물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금액에 속합니다. 이게 한 5분의 1,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어쨌든 그 금액들을 합치면 효율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농민수당도 사실은 특히 농민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연간 보통 600만 원? 1인당? 안 됩니다. 아니 그 직접 지원 농가당. 아니, 그냥 농가당. 그러니까 농민 1인당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한 5, 600만 원 되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면 사실 길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이게 농업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이제 전략 안보 산업인데 이제는. 그런데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많이 인구가 집중되고 이제 지방이 소멸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거든요. 지방이 좀 살려면 농촌이 살아야 되고 농촌이 살려면 농촌이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우리가 5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될 때 사실은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예를 아이를 새로 낳을 경우 몰아가지고 이렇게 고액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10년 동안 거치면은 한 국락비 2, 3억 년 정도 될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알고 그러면 또 여기서 농촌이 이렇게 좋아서 여기서 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농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는 농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고 돌아올 텐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은 농촌에 대한 지원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핵심이 결국 농촌 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확대하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작아요. 1인당 한 2, 3만 원밖에 2, 3만 원 수준이니까 이거 좀 증액을 좀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되시면 더 많이 해주실 건가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본소득 도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때가 청년, 아동, 노인, 여성은 아니고 여성 굉장히 자꾸 너무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농촌, 예술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큰 곳을 골라서 먼저 하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좋겠고요. 지금 강진이 10만에서 3만으로 줄었는데 계속 줄고 있겠죠? 그러죠. 연 1000명 정도 이렇게 또 지금 그나마 또 빠져나가고 그러죠. 그러지만 앞으로 한 30년 후면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오는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국가는 또 농촌을 미래를 놓고 본다면은 가정으로 보면 정원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없는 것은 삭막한이 또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남 농도는 탄소 중립 선언하고 있던 이런 농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기농 우리 농촌이 살려고 보면은 그쪽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고 전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고 해야만이 국민 보건 유식도 좋아질 것이고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수입을 좀 줄이면 이제 농촌에 대한 의존도가 좀 올라갈 테고 농촌을 없애버리자 뭐 사다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요한데 나중에 식량 안보 문제가 발생한다 반드시 이 전략 산업을 보호해야 되고요. 저는 농촌에 사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해보고 싶은 게 2개 정도 있어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농민수당 사실 농가 단위 수당인데 이제 농민수당이 너무 소액이고 이제 효용성도 사실 높기 때문에 이걸 증액해서 농촌 기본소득 형태로 좀 확대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과 바람과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 더하기 태양 농사를 지을 필요도 있다. 바람 농사를 직접 지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한번 봤는데 어디 도로에 태양광을 도로가로 쫙 깔아놓은 게 있대요.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태양광 농사라든지 또 바닷가는 사실은 해상 풍력, 바람 발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그걸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 더 해주면 좀 길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외지업자들하고 분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쟁의 그 뿌리에는 땅 주인하고 임차농하고 분쟁과 갈등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특히 농촌에서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짓게 하면 소득도 올라가고 당연히 산업이 유치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 농촌이 다시 또 사는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떠세요? 좀 맞습니다. 선생님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조금 후보님 그 태양광 말씀하셔서 질문 내용으로 뭐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죠. 이건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 간척지에 태양광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업자들이 와서 이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고 하면은 또 땅을 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비싸게 사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갈등이 많이 조정이 되고 그리고 젊은 농사꾼들은 이제 농사지로 아버지 못 지니까 내려왔는데 오면 농지가 없어지는다 다시 올라가야 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필요하긴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뭐 도로가에 아니면 관공서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것을 전부 태양광으로 했을 때 원전 몇 개 정도를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지에 먼저 오기 전에 다들 다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영농형 태양광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당장에서는 그 농지에 태양광 하는 건 좀 멈춰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 민간 업자에게 하지 말고 대장동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한전에서 직접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농민들도 믿고 농지를 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농지 소유 구조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장농이 50% 정도 되는 조건에서 실제로 이익은 농민에게 오는 게 아니고 경작자에게 오는 게 아니고 농지는 아니면 부재지주에게 간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죠. 역시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의 경자유전이라고 농사 짓는 사람만 땅을 가져라, 농사 안 지면 팔아라 라고 해놨는데 온갖 예외 조항으로 부재지주들, 농사 안 짓는 땅 농지 주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금 조정을 좀 해서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쓰게, 농사 안 지면 팔게, 이렇게 좀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땅 주인하고 합의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소장농들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사실은 절대 농지 이런 거 보존을 해야 되지만 농사도 안 짓고 막 버려진 땅들은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자하고 임차농 사이의 분쟁 때문에 이게 효율이 높은 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일정한 사업 지분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죠.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동네, 그래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부는 그 동네 주민이 가지고 이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크게 반대 안 하겠죠. 혜택이 되니까. 이제 이러려면은 이런 전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선이 지금은 다 어딘가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공급하는 거잖아요.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요 탁자에서도 생산하고 저기 밭에서 산에서도 생산한 다음에 모아가지고 이 전선을 통해서 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전력망을 다시 깔아야 돼요. 근데 정부가 투자를 해서 깔면 근데 여기 요런 데서 지붕에서도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나머지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농지를 대대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차농들이 쫓겨나지 않게 보완은 해서라도 저는 에너지 생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농촌이 사는 길 중에 하나다. 안 쫓겨나는 방법을 찾아야지 당연히. 저희가 현재 전라남도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하고, 그러니까 토지주가 그게 제일 같이 토지주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협의만 잘하면, 토지주는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토지를 빌려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서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왜냐하면 위에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본인이 와서 농사를 못 짓는데 위에 소득이 태양광으로 해서 받는 소득만으로도 충분하니 아래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는 해가 안 끼치는 거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그 방안이 맞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농촌도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결국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해서 모두가 반대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동감 가짜 동감 얘기. 예. 그 농민수당을 예를 들면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료도 보고 방송도 보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럽 경우에는 실제 우리 농민소득 지원, 기본소득 차원에서 직접 지불금 형태로 지불되는 게 농정 예산의 50에서 70%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15%가 채 안 됩니다. 통계에 보면 그래요. 실제 우리나라 인구에서 5천을 잡으면
농민 인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0만 명 잡으면 약 5%가 안 됩니다. 예산이 이번에 결론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저는 월 10만 원을 해도 2.7조밖에 안 됩니다. 농정 예산의 0.3%가 올라갑니다. 아니 전체 예산에서. 예, 그 정도를 가지고 무서무서합니다. 매월 10만 원이면 120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을 준다 한들 법안에도 올라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매월 30을 준다 한들 우리 총 예산의 약 3%. 자, 그 말고 월 10만 원 정도면은 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최소 10만 원 딴 이상이 합니다. 딴 분 하면 되겠죠. 아니 우리가 이거는 종합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남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조정해서 이쪽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농업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고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 고려했을 때 그냥 자기 욕심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 제일 좋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이제 모든 문제를 종합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고 가능하겠다. 그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주면 좋긴 한데요. 한 50만 원 정도.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다들? 최소 10만 원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1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정도.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불가능하다. 50만 원 했더니 형 놀라셨어. 너무 야가요? 아 100만 원 그럼. 야, 이렇게 하면 장난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30만 원 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투표로 결정할 일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탁을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하고 좀 다르다. 농업은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또는 뭐 예술인 기본소득 이거는 그냥 추가되는 건데 농업은 기존에 이미 지원하는 예산들 중에 비효율적인 게 많아요. 난 강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진도 농어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로 안 필요한 데다가 다리 놓고 막 도로 다시 깔고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 2호에서는 시설을 만드는데 기반 시설 만드는 데만 써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고 조금만 하면 거기서 좀 여력이 생기고 그다음 어차피 농가수당 지금 농민수당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농민수당은 현실적으로 바로 도입이 가능하다. 큰 재정 부담 없이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제 의견을 얘기하면 또 이걸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어머니 30만 원 정도가 현실적이다. 후보님 한 말씀만. 짧게. 지금 현재는 그 농민 개인당 지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농가당, 가구당 얼마라는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익직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농들이 쉽게 말해서 면적이 많은 딱 많은 사람이 공익직불금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빈익빈 부익금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그 사실은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결제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닙니다. 농민에게 지급하죠. 농민이 2명이면 2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만 원, 원래 5만 원을 해놨는데 이제 부부다 이러면 이제 10만 원씩 되는 거죠. 가구당. 꽤 많은 거예요, 그죠? 꽤 많은데 저는 그것도 적다고 물론 생각하지만 시범 케이스니까 잘 보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면 싫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가 50% 내지 70%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30% 내지 50%를 어떻게든 조달해가지고 하고 싶은 시군이나 군이나 도가 신청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시행. 그래서 점점점 확대 나가면 되잖아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결단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안 그래도 뭐 아동수당 있잖아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양육수당으로 늘리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 또는 영아, 유아에 대해서 지급하기도 하지만 농민에 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저는 장기적인 목표는 어떤 생각이냐면 농가 수당,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게 이게 혼자 사는 사람하고 둘이 사는 사람을 왜 차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농민 부부가 사는 데는 10만, 60만 원. 혼자 사는데도 60만 원 똑같잖아요. 그럼 따로 살라고 일부러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따로 살면 2배 주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진짜 있어요? 아, 실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5만 원도 큰 돈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같이 살면은 같이 사는 따로 사는 똑같이 더 주니까 따로 일부러 사는 경우가 있겠지. 밤에만 만나는 걸로. 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는 농민 단위로 진짜 농민 수당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있으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뭐 어린이 관계없이 또는 뭐 예술가 또는 뭐 자파상 이런 데도 똑같이 그래야 농촌이 살죠. 저희 그 경기도는 면을 하나 고르고 있어요. 지금 면단위 하나를 면을 하나 골라가지고 1인당 15만 원인가 정해서 셋이 사면 4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냥 5년 하는 걸로 지금 아마 공모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농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또 제가 자꾸 이 시간을 많이 소모해가지고 원망이 많은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고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제가 후보님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친환경 이제 농업 이게 여기가 이제 큰딸이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원래 친환경 농법으로 했던 분들도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서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를 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먹거리가 지금 아까도 저희 이전 단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기본적인 농사에서부터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고 이렇게 농약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야 좋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식들은 이쁘고 깨끗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한번 농사를 한번 체험해 본다 하면 오히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좋게 제가 농사 짓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편하기도 하는데 지금 마을을 친환경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니 다른 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 농업은 할 수 있대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 농작물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힘든 걸 뭐하러 하냐,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의식을 다시 돌려놓기가 제가 조금 힘들어서 이거는 지자체나 저희 지역 농협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저희들이 몸들이 안 좋아진 이유가 먹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거를 좀 나라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옛날에도 원래 까치가 찝은 과일이 제일 맛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 제일 맛있는 거 찝으면 먹잖아요. 근데 일단 상처나면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농촌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뭐 강제할 수는 없고 아마 앞으로는 이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사실 많이 해요. 왜냐면 체험 학습이니까. 제가 하나 구상하고 있는 거는요. 이것도 사실 뭐 나름 해보 실험을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과일을 전부 수입산을 먹으니까 싸니까 수입산을 먹어서 국산 과일이 입에 이제 안 익어간대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국산 유기농 과일을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네, 계속 일주일에 2번인가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좀 습관을 좀 바꿔놔야 되고요. 또 하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GMO 표시 의무제. 지금은 표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건 GMO가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럼 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이 들어가 있다.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쓰인 식품이다. 표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국산이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그거는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공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쓰도록 계속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 농촌도 기회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있어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몇 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행정천재 이런 말 이거 넘기세요. 이거는 너무 자랑이라 안 돼. 이거는 우리 애플민트님께서 이런 반상회 좋네요.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제도 보완 방침도 모색하고 맞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새 나가는 세금들을 찾으면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수진 씨 말씀인데 맞죠? 박수 한번 치 박수. 진짜 이거 제가 행정하면서 제일 아까운 게 먼 나라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아까 그것도 대장동 얘기도 했는데 내가 이 얘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역을요 예를 지금 몇 년 이상 이하에서 한편 안 나온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누가 통계를 냈는데 남의 돈을 훔치거나 어쨌든 남의 돈을 이렇게 슬쩍하는 배임죄, 횡령죄 뭐 이런 죄 있잖아요. 이 300억 이상을 해먹으면은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확 높아지고 그게 나왔어요. 액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형받을 확률이 높대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묘한 나라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묘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최고 책임자부터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고쳐야 되고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나쁜 짓만 안 해도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다. 부정부패만 안 해도. 토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디 정치 권력하고 손잡아가지고 자기 개발 허가 받기만 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순식간에 벌 수 있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돈 누가 다 대줘요. 은행이 돈 다 대줘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다 환수하자. 죽으라고 나보고 못하게 막아놓고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상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어떤 집단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진당입니다. 국진당. 돈받은 땅. 나는 동의 안 했어요. 돈받은 도둑놈. 한번 다 해보세요. 국진당. 네, 흉을 보니까 확실히 박수가 안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부정부패의 일부거든요. 네. 국가 권력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왜 국민이 다 나눠 가져야지 특정인이 같이 가집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세금만 낭비하지 않아도 정말 잘 살 수 있다.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하고도 남는다. 사실 농민들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달에 30만 원 하면 연간 360만 원이잖아요. 농민이 지금 220만? 230만 정도 되고 얼마 안 되구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 전용하면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점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아까 정수진 씨가 그랬는데, 자, 변론가는 뭐죠? 변론가라는 분이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특히 기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인 농작물 파동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농사 짓는데 기후 때문에 엄청난 피해 보죠. 많이 봅니다. 네, 전번 몇 년 전보다 차이가 확 난다고 할 정도인데 그런 상황을 대비하면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준비해 두신 말씀을 궁금한 거 있죠? 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저는 이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게 올해 생산량이 과잉돼 가지고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격리. 예, 시장 격리. 근데 이제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게 희망이 생겨서 이제 우리 지역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하려다가 일단 시장 격리 될 것 같은 게 좀 기다렸다 하면서 지역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후보님께서 당도 확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이게 제가 일단은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히네요.
우리 홍남기 장관님, 저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부 매매, 나도 매매를 한다고 했어.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네네. 두드러 패는 건 안 되고요. 매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 정리가 필요하다. 뭐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물가 관련 수매제인데 시장에서 이제 그만 사서 쌓아놓자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시간을 끌고 뭉개는 거예요? 힘 좀 써보십시오. 아니 힘을 좀 주세요. 써볼 테니까. 우리는 힘을 주면 확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공직자들한테 권한을 맡길 때는 그 권한을 활용해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왜 안 써요? 최대치로 써야지. 근데 그것도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요소 비료 문제도 사실은 간단치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부탁을 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농민들도 많을 텐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그러고 농정의 주인은 농민인데 왜 자꾸 부탁을 하세요? 본인들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민단체 또는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 하자, 이거 해주면 찍어줄게, 이거 안 하면 안 찍을게 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하는 경우는 찍고, 진짜로 안 하면 안 찍고 이러면요 정치인들이 진짜 무서워합니다. 어제 청년무대 좀 정치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거 사실 10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투표율이 떨어져서 왜 신경 안 쓰냐? 청년들이 투표를 안 하니까 정치에 신경을 안 쓴다. 청년 정책이 아예 없다. 요즘 청년들이 투표율이 올라갔잖아요. 몇 년 사이에. 전부 청년 정치하는 난립니다. 농민도 지금 230만 분이나 되는데 왜 무시하냐? 왜 무시하냐? 이유는 단순해요. 잘해줘도 표도 안 되고 잘못해도 표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민 기본소득이든 농촌 기본소득이든 이런 거를 농민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하자. 우리는 최하 월 10만 원 할 수 있다 또는 30만 원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협약하자 해가지고 하면 그거 누가 거부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표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농민들끼리 좀 연합 또는 단결을 해서 정치에 좀 요구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걸 관철해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부탁하지 말고 주장하세요. 요구하세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왜 모스마한테 자꾸 주인이 부탁을 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라.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저보다 농민을 좋아하신다면서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 중에 혹시 여기 같이 계신 분 많은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 20초 이내 꼭 하고 싶은 자기 개인 얘기 말고 내가 한번 해보세요. 뭔 얘기인가? 후보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도 엄청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은 약 한 31만 톤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농산물의 특징이란 게 5%가 상승이 되면은 수도작이든 원예 특작이든 간에 5%가 상승하면 가격이 한 60, 70%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에 맞는 또는 그 지역 특성에 고려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량이 27만 톤을 넘기 때문에 수매 물량도 31만 톤 이상 실제 필요한 만큼 들려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제가 그 물량을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 실제 그 물량이 초과됐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원래 초과 물량만큼을 다 수매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늘어나면 그만큼 더 해야 되고, 만약에 줄어들면 좀 예상치니까 줄어들면 또 줄이고, 그거는 규정에 따라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니까 의견대로 제 주장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는 못 하는데 하여튼 하도록
저희가 당원과 함께 노력할게요. 네. 또 한 분만 더. 우리 여성분이 할까요? 여성분이. 이거 와서 하세요. 카메라에도 보이게. 기왕 뒤로 오세요. 해보라. 네. 우리 강진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저는요, 바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 바다 농사.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바다 농사도 사실은 농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7월 6일에 빗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전복 피해를. 예, 근데 저희가 11년을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살아서 올해는 조금 빛을 볼까 했었는데, 예, 민물이 하루 전에 한 600mm 정도가 비가 오니까 거의 16 ppm, 14 ppm에서 살고 있는 전복이 그날은 한 0.4 ppm도 안 나와서 다 전멸했어요. 아마 뉴스에서도 아마 봤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공짜로 달라는 소리는 저희는 아니었고요. 여기 요약하는 걸로. 그냥 법규가 옛날에 법규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보상해 주십사 하고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보험 약관이나 이런 게 물 피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이번에 김승남 의원님이랑 여기 민주당에서 꽤나 힘을 써주셔서 특별 성영길 의원님. 김승남 의원이 어디 갔어요? 네, 이거 일로 오세요. 이래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복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법규가 저희가 피해봤던 그 순간에 그 보험 약관이나 옛날에 정해놓은 법규가 그대로기 때문에 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적응이 아예 안 돼요. 그렇군요. 저희 이후에라도 이 법규가 조금 변형이 돼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런 법에 저희가 소외되지 않게끔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농업, 감사합니다. 수산업 피해 보험이 사실은 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좀 생긴 문제이기도 하던데, 하여튼 우리 김승남 의원님 잘 챙기고 계시죠? 우리 농어민들 때문에 일부러 그리로 가셨다고 그러던데 잘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빨리 끝내고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하여튼 네. 뭐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게 무슨 방송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 뭐. 아 그래요? 하면서 하십시오 그럼. 전국유통장연합회가 사단법위는 돼 있어도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 상이라든가 또 사무실 지원 같은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일고 있는 이 통장의 문제도 대통령 되시면 분명히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갑자기 뭘 약속하기도 어렵고 그냥 그것까지밖에 미안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너무 많이 지연돼서 다음 기회에 또 저희가 한번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이 났고요. 지금 굉장히 일정이 빡빡해요. 또 제가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님 가시는 것까지 비춰드리기에는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몇점 파스